안녕하세요. 흥농상사 이병민입니다. 오늘은 좀 일찍 퇴근을 하려다가 뭔가 느낌이 쎄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뭐가 빠졌나 생각해보니까 어제 영상에서 제가 추가 영상을 오늘 올린다고 말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의 주제는 뭐냐? 이 익스트림이라는 제품 안에 어떤 물질이 들어가 있고 또 그게 어떤 효과를 내고 어떤 기능을 하길래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길 겁니다. 재미도 없고요. 그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익스트림에는 크게 두 가지 식물이 들어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식물이 아니고 식물에서 영양생장 촉진하는 물질을 뽑아낸 거죠. 두 가지 식물이 뭐냐? 하나는 해조류,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열대 야생식물. 이렇게 두 가지 식물이 익스트림의 기본 베이스입니다. 이제 롤플레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혼자서. 순님과 접니다. 에이 뭐야, 이거 해조류 추출물이었어? 해조류 추출물 맞는데요? 그거 굉장히 흔한 거잖아. 아버님, 어머니, 요 티코도 자동차고 벤츠도 자동차예요. 맞죠? 바퀴 4개 달렸다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니잖아요. 해조류 추출물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니잖아요. 롤플레잉은 여기까지 하고요. 롤플레잉 혼자 하려니까 민망해 죽겠습니다. 일단 이 익스트림을 만드는 해조류는 그냥 일반 해조류가 아니라 심해조류입니다. 깊을 심을 써서 심해조류. 그냥 지천으로 깔린 미역 같은 게 아니라 심해에 있는 해조류를 가지고 요 익스트림에 들어있는 영양생장 물질을 추출하는 겁니다. 자, 심해조류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전에 일반 해조류 추출물도 작물에 굉장히 좋습니다. 왜? 어떤 것 때문에 식물 성장에 좋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가? 그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들어보시면은 그러네. 역시 흥농상사 하실 거니까 일단 좋아요부터 누르신 거 확인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해조류가 어떤 좋은 물질들을 만들어내는가? 많습니다. 알기닌산, 코이단, 라미나닌, 그리고 베타인, 사이토키닌, 옥신, 지베렐린, 폴리페놀, 항산화물질, 틸레이트, 철, 아연 이런 것들입니다. 굉장히 많죠. 이게 다 식물에 겁나게 좋은 겁니다. 왜 이 해조류에는 이런 물질들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왜 이게 좋은지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 하려니까 아주 갈 길이 멉니다. 일단 알긴산이 식물에 좋은 이유는 수분을 유지하는 수분 유지력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왜 생겼느냐? 해조류잖아요. 조류, 파도 이런 게 사실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해수욕장이나 파도풀 이런 데서나 맞아봤지 진짜 이 바다에 있는 이 파도, 배가 뒤집어지는 그런 파도, 이거 엄청나게 위험하고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살려면 세포벽을 강화하고 또 미끈덩거리는 점액물질을 만들어내서 지 스스로 보호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닷물이 짠물이잖아요. 굉장히 짜잖아요. 그 염분이 온도, 시간, 날짜 이런 거에 따라서 변화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적응을 하기 위해서 점액질로 된 물질로 삼투압을 조절합니다. 이 삼투압 조절이 안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바로 역삼투압이 일어나죠. 목욕탕에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나온 상태가 됩니다. 수분이 다 쪽빨리죠. 쪼글쪼글하게. 그러니까 최대한 수분을 많이 저장할 수 있게 만드는 그 형태가 점액물질이고, 그 점액물질 안에는 알긴산이 굉장히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해조류에서 알긴산을 뽑아서 식물에 준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수분 변화에 잘 버티고 가뭄을 잘 견딥니다. 자, 알긴산 이거 하나만 얘기하는데도 이 정도로 길어집니다. 자, 그 다음 타자 뭐냐?
후코이단입니다. 후코이단. 자, 이거는 거의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알긴 사는 뭐 한두 번 들어보셨을 텐데, 예, 후코이단은 거의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태반일 겁니다. 후코이단은 세포 벽을 강화하고 곰팡이나 세균의 침입을 방어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항균 물질을 만들어내서 병원균을 억제하기도 하고 또 제거하기도 하고요. 기가 막히죠. 이 후코이단은 왜 만들어졌을까? 이거 다 이유가 있어요.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해조류는 이동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병원균이 있거나 뭔가 환경이 맛이 가면 도망가야 되는데 애초에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바닷속에 뿌리를 받고 있으니까. 바닷속의 세균과 곰팡이 감염에 대해서 스스로 보호물질을 만들어내고 또 면역 관련된 유전자를 활성화시켜서 얘네가 생존을 합니다. 자, 이 후코이단을 식물에 처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식물 세포 벽에 후코이단이 붙는 즉시 그 PR 유전자, 즉 PR 유전자가 뭐냐? 병의 저항성을 가지는 유전자가 활성화가 됩니다. 식물 PR 유전자가 발현이 되면은 항균 물질을 만들어내고 병원균을 억제합니다. 그리고 살리실산 경로를 활성화하는데, 죄송해요. 자꾸 어려운 소리 하는데 제가 빨리 퇴근해야 되는데 마음이 급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어요. 아무튼 식물의 그 살리실산 경로가 활성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SAR 전신 획득 저항성이 활성화가 됩니다. 진짜 길어지고 어려워지죠. 전신 획득 저항성이 뭐냐면은 이게 백신 효과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후코이단이 식물에 딱 붙었을 때 식물이 느끼는 그 감정이 뭐냐? 이거 뭐 병원균 아니야? 이런 느낌으로 식물이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백신 효과라고 제가 말하는 이유예요. 이렇게 해서 한번 SAR이 활성화되면은 이후에 더 강한 면역 반응을 보입니다. 이게 내병성을 굉장히 좋아지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죠. 이 후코이단 뿐만이 아니라 라미나린, 요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라미나린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SAR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해조류 추출물들을 주면은 회복이 빠르고 병에 잘 버티는 이유입니다. 자, 후코이단 하다가 대충 라미나린까지 했고, 자, 이런 거 그냥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그냥 병에 강해진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 베타인이나 폴리페놀 뭐 이런 거는 가뭄이나 그 염 스트레스, 그러니까 비료 스트레스의 저항성을 증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도 다 짠물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만들어지는 물질이고요. 이게 다 식물에 도움이 됩니다. 자, 이 해조류 추출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옥신, 사이토키닌 같은 성장 호르몬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합성 호르몬이 아니라 식물에서 뽑아낸 천연 호르몬이라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이 익스트림을 처리했을 때 전혀 그 어떤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 이유입니다.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만 옥신은 세포를 빠르게 만들어내는 거, 즉 키를 키우는 거, 그리고 사이토키닌은 세포를 분열시키는 거, 몸의 뼈와 근육을 키우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성장 호르몬이 일반 식물에 비해 해조류 추출물이 많은 이유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냥 얘네가 겁나 불쌍한 애들이라서 그렇습니다. 물은 짜지, 또 춥지, 또 움직이지도 못하지, 해는 잘 안 들지,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생명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얘네들은. 자, 이거 하나씩 설명하니까 너무 오래 걸리는데 영상 말미에 표로 만들어서 올려놓겠습니다. 이 스트림은 그냥 해조류 추출물이 아니라 심해조류에서 추출한 제품입니다. 뭐가 다르냐? 다 그게 그거 아니냐? 겁나게 다릅니다. 일단 일반 해조류는 얕을천, 그 얕을천이라는 단어를 써서 천해조류라고 부르고, 심해조류는 깊을심을 써서 심해조류라고 부릅니다. 생육 환경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는 설명하면 좀 길어지니까 이것도 표로 만들고요. 일단 심해, 깊은 바다,
거기는 어떤 환경이냐? 무지무지하게 추운 저온이고, 또 압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고압이고 산소도 거의 없고, 제일 중요한 거는 빛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해어, 아주 깊은 바닷속에 살고 있는 그 물고기들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여기 뿔달리네, 여기 뭐 정구달리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저온이고 고압이고 산소도 없고 빛도 없으니까 얘네가 받는 그 스트레스 조건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천혜조류의 환경이 초등학생들이 가는 수련회 정도라면은, 심해조류의 환경은 해병대, 아니면 뭐 그 해병대 뺨 때리는 뭐 그 정도 강도의 군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극한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더 강한 스트레스 저항성 물질, 그리고 고농도의 생리활성 성분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잖아요. 살아야 되니까. 그죠? 근데 왜 이런 심해조류 제품들이 별로 없느냐? 그 이유가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 추출하는 효소분해 공정의 비용이 비싸기도 한데, 그 비용은 둘째 치더라도 그냥 길바닥, 아니지 그 천에 그 얕은 바다에 널려 있는 그 해조류를 채집하는 것과 해가 들지도 않는 진짜 저 깊은 바닷속에 있는 그 심해조류를 채집하는 거, 이거 비용이 얼마나 차이 나겠어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날 겁니다. 저는 몰라요. 근데 그냥 듣기만 해도 엄청난 차이가 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은 겁나게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익스트림은 아주 싸죠. 익스트림이 한 병에 35,000원인데 이 35,000원이 싸다는 소리가 아니라, 여기 안에 들어있는 성분과 내용물에 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싸다는 뜻입니다. 왜냐면은 요런 거 제가 뭐라고 말은 안 하겠는데, 진짜 한 100ml 담아놓고 굉장히 비싸게 팔 겁니다. 자, 안 팔리니까 이제 인기가 없는 거예요. 비싸니까. 안 팔리니까 그 요만큼 담아놓고 막 100ml 굉장히 비싸게 파니까 팔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농가분들이 심해조류 베이스의 제품들을 쉽게 접하지 못하는 이유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설명드린 게 뭐뭐 있었느냐? 알기닌산, 후코이단, 라미나린, 베타인, 폴리페놀 설명했나? 어쨌든 항산화 물질, 거기에 킬레이트, 철, 아연, 뭐 이런 것도 기가 막히게 좋은데, 이 제품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영양생장 촉진제로 만들어진 이유가 있잖아요. 아까 말했죠. 옥신과 사이토키닌 때문입니다. 일반 어죽자는 해조 추출물과는 아예 차원이 다른 함량과 성분이 들어있고, 그 밸런스가 굉장히 잘 잡혀 있습니다. 이 심해조류 추출물만 들어있어도 엄청 싼 가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기가 막힌 자재인데, 여기에 또 미친 재료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 자, 열대 야생식물, 그 중에서도 고속 성장을 하는 식물이라고만 들었습니다. 더 깊게 파지는 못했어요. 자, 그런데 제가 누굽니까? 제가 원래 이런 거는 몇 가지 단서만 가지고도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걸 제가 잘하는 편입니다. 일단 열대 기후가 어떤 환경이냐? 아까 심해조류 제가 설명할 때처럼 아주 진짜 거지 같은 곳이에요. 햇빛은 엄청 강하고 엄청 뜨겁고 다습합니다. 그리고 온도가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있어서 이렇게 막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비교적으로 안정적인 기온이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 동네의 식물들은 성장 전략이 생장 속도를 높이는 거로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체로 요 열대 지역들, 뭐 아열대지만 뭐 동남아 같은데 보면은 나무들이 겁나게 크죠. 그리고 굉장히 빨리 자랍니다. 아무튼 이 속도를 높이려면은 뭘 해야 되느냐? 세포 분열, 신장, 조직 분화, 이런 것들을 제어하는 물질인 옥신, 사이토키닌, 지베렐린, 이런 호르몬 생합성을 왕성하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얘네는 생존하기 위해서 키를 키우고, 그렇게 키운 키에 넘어가지 않도록 뿌리를 확장하는 게 생존 전략입니다. 물 좀 먹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열대지방은 병해충 피해가 굉장히 심할 수밖에 없죠. 왜냐? 고온 다습하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연중무휴. 연중무휴로 고온 다습합니다.
예, 그러니까 병충해 피해가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식물들이 살기 위해서 예, 병해충에 의해서 손상된 그 부위를 재생하는 능력, 그리고 새롭게 가지나 뿌리를 뻗는 능력이 일반 다른 지역의 식물들에 비해서 월등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열대식물이라고 해서 일반 식물보다 무조건 성장 호르몬을 많이 만들어낸다라고는 단정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일부 개체, 특히 그 덩굴식물 같은 거는 막 타고 올라가는 그런 덩굴식물 같은 거는 확실히 많은 호르몬을 생합성한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익스트림에는 어떤 야생 식물이 들어있느냐? 저도 몰라요. 안 알려줍니다. 그냥 알려주지 않으니까 그냥 추측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학계에 확실하게 검증된 이런 게 뭐가 있느냐? 예, 모링가, 그리고 무록잠, 그리고 바나나, 대나무, 파파야, 코코넛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요 중 하나겠죠. 근데 코코넛은 아마 제외됐을 겁니다. 왜냐면은 그 코코넛의 성장 호르몬이 제일 많은 데거든요. 왜냐면 그 코코넛 그 안에 있는 그 물 있잖아요. 그 뭐라고 하나? 코코넛 오일? 아니다. 코코넛 주스? 뭐 물? 뭐 이런 게 가장 확실하게 그 사이토키닌이 많이 들어있다라고 이제 연구 결과가 많거든요. 근데 그거 먹는 거잖아요. 예, 먹는 거니까 예, 식물한테 줄 수 있는 단가로 팔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건 아닐 확률이 높고 예, 모링가도 최근에는 예, 관심을 많이 받기 시작하는 작물이라서 아닐 거고 무록잠 아니면은 뭐 야생 바나나 아니면 대나무 뭐 이런 거일 확률이 높은데 예, 제가 예, 회사에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어떤 지역에서 또는 어느 나라에서 원료를 수급하는 거래요? 물어서 결국 여기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지 제가 한번 캐보겠습니다. 뭐 아무튼 뭐가 들었는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열대 식물에서 추출한 성장 호르몬 예, 계속 말씀드리지만 옥신과 사이토키닌 예, 천연입니다. 예, 이 천연 호르몬이 들어있는 게 익스트림입니다. 예, 기가 막히죠. 제 생각이지만 이 영양생장 촉진제라고 요걸 이제 판매하는데 이거 뭐 그냥 만병통치약이라고 예, 판매했어도 될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겁나 춥고 굉장한 고압에 빛도 안 들고 산소도 부족한 심해, 그리고 겁나 덥고 햇빛도 겁나 뜨겁고 예, 다습한 예, 열대 지역, 이 양극단에 있는 식물에서 예, 좋은 물질만 효소분해해서 정제해 놓은 제품이 요 익스트림인데 이거 영양생장뿐만 아니라 예, 초원장애 당연히 오케이, 고원장애 당연히 오케이, 거기다 항생물질 뿐만이 아니라 전신획득저항성 SAR 반응까지 이거 뭐 진짜 애들은 가라 할 정도의 만병통치약 예, 맞잖아요. 예, 이것만 가지고도 호들갑을 떨면 한데 너무 길어지네요. 여기서 더 어마어마한 효과가 나오도록 하는 특수 기능이 있습니다. 예, 설명도 진짜 더럽게 어려워요. 이거는 예, 오늘 영상 완전 망했네요. 예. 액티브 코션 업데이트 시스템이라는 건데 뭐 직역하면은 양이온 흡수 활성화 시스템. 예, 뭐 직역해도 어렵네요. 예, 네 가지 흡수 시스템이 있는데 이 네 가지 단계를 통해서 이동성이 없는 물질까지도 예, 생장점으로 이동을 시키고 또 흡수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예, 예, 이해는 제가 하긴 하는데 이거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어차피 망한 영상 구독 좀 눌러주십시오.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비료의 성분은 예,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음이온이냐 양이온이냐. 예, 칼슘, 가리, 마그네슘, 나트륨, 구리, 망간, 아연 요런 게 흡수가 굉장히 더딘 것들인데 예, 가리랑 나트륨을 제외하면 다 이가 양이온입니다. 예, 흡수가 더럽게 안 되는 놈들이에요. 예, 아예 이동성이 없는 것들도 있고요. 예, 흡수가 잘 안 되는 이유까지 들어가면은 예, 이거 영상 1시간도 넘을 겁니다. 예, 음전화, 양전화, 전이차, 기타 등등. 자, 아무튼 익스트림에 들어있는 시스템 예, 양이온 흡수 활성화 시스템을 활용하면은 양이온의 흡수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예, 음이온인 질소, 인산, 황, 붕소 이런 거는
애초에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그 흡수율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가.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흡수가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흡수가 어려운 양이온, 그리고 애초에 좀 잘 되는 음이온. 그러니까 양이온 흡수만 높여주면은 전방위적으로 흡수가 좋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동 경로에 대해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좀 특수합니다. 저희가 어떤 약재를 연면살포를 통해서 줬을 때 식물이 필요한 곳까지 이동하는 루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주워 들은 그런 유튜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연면살포를 할 때 비료 성분들은 어디로 흡수가 될까요? 기공을 통해서 흡수가 됩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루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방법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자차로 이동한다라고 봤을 때 고속도로를 통해서 갈 수도 있고 국도를 통해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길은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기공을 통해서 흡수하는 경로는 국도, 그리고 이 익스트림에서 강조하는 이 다당류 접근 경로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고속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연면살포의 흡수율과 비교하면은 엄청난 속도 차이가 납니다. 뭐 국도랑 고속도로랑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 익스트림을 살펴면 효과가 빠르게 나오는데 그 이유가 이 다당류 접근 경로로 성분들이 이동하고 또 흡수되기 때문이에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까요 말까요? 망했어 어차피. 어떤 자재를 연면살포할 때는 흡수하는 경로가 한 4가지 정도 나뉩니다. 흔히 알고 있는 기공을 통한 흡수, 그리고 큐티클층을 통한 흡수, 그리고 모세관 공간을 통한 흡수, 그리고 이 다당류 네트워크를 통한 흡수, 이렇게 한 4가지 정도 더 되겠지만 뭐 제가 알고 있는 정도는 이 정도입니다. 이 중에서 익스트림은 기공 흡수 그리고 큐티클층을 통한 경로, 요것도 활용을 하지만 다른 자재들과 다른 점은 다당류 네트워크 경로를 같이 활용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 알겠어. 다당류 네트워크 경로가 도대체 뭐냐? 너무 어려워요 설명하기가. 그 큐티클층 아래에 있는 세포 벽과 다당류, 보통은 팩틴이나 셀룰로스 뭐 이런 게 있죠. 이것들이 물질을 결합하거나 이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경로를 통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특정 물질, 이동이 잘 안 되는 양이온들을 체관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메커니즘, 바로 바이오 미미크리 방식입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 이거 뭐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 뭐냐? 제 딸이 지금 7살입니다. 근데 밥을 먹일 때 야채 잘 안 먹으려고 해요. 아주 아기 때는 모르고 먹더니 그래서 잘 먹어야 잘 크기 때문에 이때 활용하는 방법이 뭐냐? 당근 같은 걸 막 잘게 조사가지고 다진 고기랑 섞어서 넣거나 아니면 카레나 짜장밥 같이 생으로 구분 못하게 해서 먹이는 방법이 있죠. 일반적으로 식물은 양이온 흡수가 굉장히 늦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걸 양이온이 아니라 음이온인 것처럼 속여서 먹이는 거죠. 카레나 짜장에 당근 집어넣는 거랑 같은 격이죠. 그래서 흡수가 어려운 형태의 성분들도 흡수가 빨라지는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생장이 좋아지고 성장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4번째는 요 2번째랑 3번째랑 연결이 되는 내용인데, 식물이 영양분을 흡수할 때 그 흡수율과 속도를 좌우하는 요소가 뭐냐? 바로 분자량입니다. 근데 이것까지 해야 될까요? 그냥 이 익스트림이 식물이 흡수하기 가장 좋은 최적의 그 분자량을 확보해가지고 체관으로 이동하기 쉽게 만들어 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4가지 단계를 거쳐서 양이온이 엄청나게 흡수가 빨리 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 한 줄로만 얘기할 걸 아주 그냥 막 엄청 늘어졌네요. 그냥 이 제품은 흡수가 기깔나게 빠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정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심해조류, 아주 깊은 바닷속에 있는 그 해조류와 아주 겁나게 더운 아주 극한 환경에 있는 열대 지역에 있는 그 식물들에서 좋은 물질을 뽑아내서 이 겁나 빠르게 흡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한 게 익스트림입니다. 더 깊게 설명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을 거고, 자, 사실 뭐 이런 게 훨씬 중요한 거죠. 사용법, 어떻게 쓰느냐. 관주, 연면살포
두 가지로 하시면 됩니다. 물론 병행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둘 중에 하나만 하셔도 되고요. 관주할 때는 요거 한 병 가지고 100평에서 200평 처리하시면 되고요. 연면살포 할 때는 1000배 희석해서 요거 한 병 가지고 25마리 500리터를 희석해서 연면살포를 하시면 됩니다. 1000배 희석해도 괜찮고 2000배 희석해도 됩니다. 연하게 여러 번 주실수록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제 금액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시비하는 횟수나 이런 게 좀 부담스러우시다라고 하면은 연하게 여러 번 주십시오.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